오늘 영상에서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는 늘 다 못했던 그러나 꼭 드리고 싶었던 당뇨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대로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당뇨 감옥에 들어간 거네요. 어느 할머님께서 한숨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살 좀 빼시고요. 식단 조절하시고요. 3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말은 맞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죠. 진료 시간은 짧고 약 처방은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결국 약만 처방하는구나.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구나.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 당뇨는 끝난 인생의 선고문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그리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면 의사와 상의하에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각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요. 중요한 건 나는 어차피 평생 병이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특히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나는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가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이거 우리 형, 언니, 남편, 친구가 꼭 들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꼭 공유도 해 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노년기 내과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조금 높게 나와서 당뇨 전 단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 처음엔 깜짝 놀라서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밥을 줄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운동하라는데 무릎이 아픈데 뭘 어떻게? 당뇨에 좋은 음식은 너무 많고 나쁜 음식도 너무 많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하지? 결국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6개월, 1년이 지나고 언젠가 당화혈색소 6.5 이상입니다. 이제 약 드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중간 과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루의 시작, 아침을 바꾸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말뿐이구나. 왜 아침 식사가 혈당의 첫 단추인가?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로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뛰고 뇌는 꿈을 꾸고 장기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몸은 이렇게 준비를 해요. 자, 이제 주인이 일어날 시간이야. 움직일 에너지 좀 풀자. 간과 근육에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이 조금씩 혈관 속으로 나옵니다. 마치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식당 앞에 재료들이 한가득 배송되어 쌓여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이 포도당들이 몸속에서 깔끔하게 쓰이느냐 아니면 혈관에 붓기처럼 쌓이느냐가 갈립니다. 아침에 흰빵, 설탕 들어간 커피, 달콤한 시리얼 같은 걸로 시작하면 이미 높아져 있던 혈당이 한 번 더 훅 치솟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방 배고파요. 점심 전에 입이 심심해져요. 오후에 졸리고 짜증나요 같은 증상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을 먼저 넣어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서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실제 연구들에서도 아침 식사가 탄수화물 위주인 그룹보다 단백질섬 유질이 충분한 그룹이 하루 전체 혈당 변동폭이 더 작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혈당의 첫 단추는 약이 아니라 아침 상에서 끼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내 아침 식사는 어땠나? 국에 밥 말아 후다닥? 흰죽 한 그릇에 김치? 식빵 한 장에 잼 듬뿍 바르고 커피 한 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아마 인생의 변곡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보물 아침 재료 3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식단에 넣어두면 좋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추천하는 재료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재료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들어보는 방식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다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내 아침에 하나씩만이라도 붙여넣자는 마음입니다. 보물 1. 혈당 완충 쿠션이 되어주는 따뜻한 단백질 음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떡 한 조각만 드시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 카페인과 설탕, 정제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 아침 첫 한 잔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자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에 콩 단백질 파우더나 두유 혹은 우유 요거트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간단한 견과류, 가루 아몬드 가루 등을 약간 섞어줍니다. 그리고 혈당이 심하게 불안정하지 않은 분이라면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티스푼으로 반 숟갈 정도만 살짝 뿌려서 향만 더해줍니다. 이 한 잔만으로도 아침 첫 혈당 급등을 상당히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계피를 과하게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간신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단백질 한 잔 약간의 향신료는 혈당뿐 아니라 아침에 몸이 덜 떨리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보물 2. 식초레몬 같은 새콤한 한 방울. 우리나라 밥상에는 예전부터 자연 발효 식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 레몬 같은 산미는 혈당 관리에 꽤 좋은 도구가 됩니다. 식사에 소량의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이면 탄수화물이 분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식후 혈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식초냐, 얼마나, 어떻게입니다.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원재료가 확실한 식초를 고르시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공복에 식초 원액을 들이키면 치아 식도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때 드시는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또는 레몬즙 한 스푼을 타서 식사와 함께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겁니다. 혹은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 오일, 식초, 허브, 소금 정도로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서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위염이 심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초 섭취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역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물 3. 씹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콩류. 아침에 흰 쌀밥, 흰빵, 설탕 들어간 시리얼은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자체를 없애자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통기리, 오투, 현미, 보리, 그리고 각종 콩류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좋은 이유는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풍부한 식이섬유, 약간의 단백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귀리나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같은 섬유는 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귀리라고 다 같은 귀리가 아니에요. 너무 잘게 가공된 인스턴트 오트 제품들은 빠르게 흡수되어 생각보다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기리, 롤드 오트, 스틸컷 오트처럼 덜 가공된 형태를 고르시고 과도한 설탕 크림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강낭콩, 병아리콩, 서리태를 미리 냉장고에 준비해 두셨다가 아침마다 한 주먹씩 샐러드나 밥 위에 얹어 드시면 혈당도, 포만감도, 장 건강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삼황금 아침 식단 구성의 핵심 공식 5가지. 이제 재료만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조합해야 하느냐를 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 5줄만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됩니다. 1. 단백질을 배경음악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아침상을 떠올릴 때 밥, 빵, 죽이 먼저 떠오른다면 탄수화물이 주인공인 식사입니다. 이제는 계란, 콩생선, 두부, 요거트 같은 단백질이 가장 먼저 떠오르도록 바꿔보세요. 접시를 기준으로 보면 접시의 절반은 채소, 나머지 절반 중 절반 이상은 단백질, 나머지 작은 구역만 탄수화물에 양보하시면 됩니다. 이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진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 두부, 생선,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탄수화물은 따끈할 때보다 한번 식혔다가. 밥,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질 음식은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한번 식혔다가 데워 먹을 때 일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면서 소화 흡수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날 저녁에 현미길이 섞인 밥을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자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너무 오래 방치하지는 마시고 위생에 주의해 주세요. 4.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대략이라도 고정시키기. 하루에 먹는 총량이 비슷해도 어떤 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고 어떤 날은 저녁에 몰아서 먹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췌장과 인슐린이 쉴 틈을 못 가집니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나눠 먹는 것이 혈당 체중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아침은 대략 8시에서 9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5시에서 7시 사이 정도로 자신만의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5. 아침 상에 새콤한 한 가지를 꼭 올리기. 아까 말씀드린 식초레몬 같은 산미 식품을 아침 상의 기본 세트로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 옆에 단맛 없는 오이 피클을 작은 접시에 조금 놓거나 야채 샐러드에 식초레몬 기반 드레싱을 뿌리거나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식사 중에 조금씩 마시는 방식입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속이 쓰리면 바로 줄이거나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4.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 예시 3가지.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 식단으로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시 1. 계란, 채소, 콩, 삼총사 아침 한상. 현미, 보리, 귀리를 섞은 잡곡밥 반 공기. 삶은 계란 2개 또는 계란찜 작은 그릇 하나. 데친 브로콜리,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채소 반찬 2~3가지. 삶은 강낭 콩병 아리콩 한 주먹. 물 1컵 식초 또는 레몬즙 소량 희석. 이렇게 드실 때 채소, 계란, 콩, 밥 순서로 천천히 드셔보세요. 예시 2. 따뜻한 단백질 컵, 통곡물 토스트 세트. 따뜻한 두유 1컵에 단백질 파우더 무가당 소량 섞기. 통밀호 밀빵 1장,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살짝 혹은 아보카도 얇게 바르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를 썰어 간단한 샐러드로 곁들이고 식초, 올리브 오일 드레싱 약간. 이때도 물 대신 단 음료는 피하시고 커피를 드신다면 설탕 프림 대신 블랙 또는 우유만 소량 첨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시 3. 오트 견과 과일을 활용한 한 그릇 아침. 통길이, 롤드 오트나 스틸컷을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처럼 만든 뒤 위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 블루베리, 딸기, 사과 조각을 약간 올리고 마지막에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만 살짝 뿌려 향을 더합니다. 양을 과도하게 늘리기보다는 오트의 양은 밥 반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제한하고 부족한 포만감은 채소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5. 체중 관리까지 함께 잡는 먹는 습관 리셋법. 아침 식단만 바꿨는데도 혈당이 꽤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숫자가 별로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체중과 먹는 습관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굶자가 아니라 내 몸이 배부른지 배고픈지 다시 느끼는 연습이에요. 첫째, 한 입당 15번 이상 씹기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30번, 50번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한 입 넣을 때마다 15번만 더 씹어보자라고 정해보세요.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신호가 도착할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배가 120% 찼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80% 즈음에서 젓가락 내려놓기. 아, 더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멈춰도 괜찮겠다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천천히 씹는 습관과 함께 연습하다 보면 자신만의 감각이 생깁니다. 셋째, 식사 중에는 TV 핸드폰을 잠깐 멀리 두기. 드라마 뉴스 유튜브를 보면서 먹으면 우리는 음식이 입안에서 사라지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최소한 한 끼라도 오늘 이 한 끼만큼은 음식에만 집중해 보자라고 정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접시와 그릇의 크기를 줄이기. 큰 접시는 우리 눈을 속입니다.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이 꽤 많은 경우가 많아요.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 먹으면 심리적으로도 꽤 먹었다라는 만족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물 한 컵. 식사 직전에 혹은 식사와 함께 단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시작 10에서 15분 전에 물이나 무가당 차를 한 컵 마셔주세요. 위가 조금 채워지면서 초기 폭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어느 순간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 덜 허전하고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체중이 조금씩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혈당도 훨씬 안정되기 쉽습니다. 6. 정리와 마무리.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가 왜 혈당 관리의 첫 단추인지, 아침에 넣으면 좋은 보물 재료들, 황금 아침 식단을 짜는 5가지 원칙, 실제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 예시들, 그리고 체중 혈당을 함께 잡기 위한 먹는 습관 리셋법까지 쭉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저녁에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내일부터는 아침에 흰 식빵 대신 계란 채소를 먼저 먹어볼게. 아침마다 삶은 콩 한 주먹을 꼭 곁들여야지. 식탁에 앉으면 TV부터 끄고 15번 이상 씹기만 연습해 볼게. 이렇게 작은 약속 하나가 쌓여서 몇 달 뒤 혈액 검사 결과를 바꿉니다. 당화 혈색소 숫자뿐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다시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실천해 보고 싶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땡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에겐 약속, 다른 분들에겐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내주세요. 병은 혼자 앓지만 건강 회복은 함께 할 때 훨씬 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조금 더 안정되고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건강이야기방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